웬만한 대학, 유수한 대학의 교수 정도 돼도 이 정도 커리어를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후보의 이제 학력, 프로필을 보면 이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이게 이제 외국에서 하버드 케네디 스쿨 행정학 석사 94년부터 95년, 칭하대 또 석사를 마쳤고요. 또 로스쿨 뉴저지 주립대 법무 박사, 그래가지고 로스쿨 국제 변호사를 땄습니다. 아마 이게 웬만한 대학, 유수한 대학의 교수 정도 돼도 이 정도 커리어를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보니까 정치의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교수가 되었을 것이다. 어릴 때부터 되게 학구열, 독서나 이런 걸 좋아했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치적인 풍파, 그리고 이제 최연소 15대 국회에서 최연소 국회의원 되고, 또 38세 때 서울시장 후보, 그 이후에 정치적 풍파로 인해서 늦깎이 이제 공부를 한 거다. 어떻게 보면 자의반 타의반이죠. 저는 여기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많은 회사원들이나 또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경야도 가는 사람이 많아요.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밤에 또는 주말에 또 석사나 또 박사를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부를 하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 대해서 사소한 거 가지고 트집을 잡고 본질을 흐트린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후보가 있는데 학위를 이렇게 많이 딴 거에 대해서 하버드 케네디 스쿨이나 국제 변호사 딴 거에 대해서는 전혀 또 언급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시비를 걸 게 없으니까. 그런데 칭하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후보가 국내에서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하대 정도는 비행기 거리로 2시간 정도 되니까 구경까지 이걸 현실적으로 가능했고요. 제가 출입국 구록을 이제 분석해 보니까 김희정 의원님은 26일이라고 하겠는데 체류, 제가 보기에는 143일. 후보님 맞죠? 143일 정도. 네, 실제 되고요. 체류 기간은 그렇습니다. 출입국은 한 29회 정도 했고요. 요게 지금 팩트고요. 왕복을 1일로 치는 계산법으로는 그렇게 숫자가 나오고 예. 실제 체류 기간을 하는 계산법으로는 지금 100일이 넘는 계산법이 나와서 지난번에 마치 법원에서 예. 일로 계산하냐 시로 계산하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제가 됩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이 얼마나 어려운 대학입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로스쿨 다니고 얼마나 그 정도 능력이면 칭하대 정도는 가능하죠. 그리고 후보께서는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 국제적인 감각을 기르고 또 여기까지 왔죠. 칭하대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대학 순위 10위입니다. 중국의 최고 명문 대학입니다. 이런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아무나 줍니까? 커리큘럼이나 수업이나 이런 시험도 상당히 엄격하기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정치인으로서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짬짬이 시간을 내가지고 국내로 오가면, 물론 이제 어려울 때는 학교 측에 양해를 구하고 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동시에 한 겁니다. 이걸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이거를 붙돋아줘야지 그걸 시비거리 된다는 거는 이건 청문회 본질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또 아까 보니까 칭하대에서 2007년 3월달 입학해가지고 2010년 6월달에 논문을 제출했고 그해 7월달 졸업했습니다. 공식 졸업 확인서가 증명하고 있고요. 아까 후보자 경력 기재 관련해서 실제 2007년에서 2010년에 석사관이 있었지만 2020년 선거 공부에는 석사 기간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기재했습니다. 아마 이게 선관위 안내에 따라서 그러신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석사학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학위 과정이 있는데 선관위 통상 이 기간을 뺀 순수 석사 과정을 기재한 겁니다. 요거는 선거를 치르는 사람은 다 상식입니다, 상식.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문제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는 청문회 본질에 맞지 않다 저는 생각하고, 어떤 늦깎이 정치인의 학구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거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그 후보께서는 그 윤석열 정부가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임기도 못 채우고 이 몰락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님? 망할 짓을 했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더 길게 설명하면 통합이 아닌 분열, 소통이 아닌 분열, 소통이 아닌 불통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분열 갈등이고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이 나라가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이 새 정부의 우선 추진 과제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통합이라겠습니다. 근데 저는 후보께서 그 통합을 할 수 있는 분열의 정치를 끝낼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의 일을 보니까 정치인은 3년 동안, 30년 동안, 정치인 30년 동안 통합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97년에 최연소 의원으로 되시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계시면서 김대중 대통령 총재와 박태준 전 포철 회장이 과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DJP 연합을 통합의 정치를 그때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최근에 와서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보수 중도 통합의 하나의 원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선에서는 저희 당 중도 보수 가치를 위해서 보수 인사를 영입해서 통합당 선대를 했고요. 후보자께서 총리가 되시면 통합의 행보로서 지금의 사회 갈등 분열을 넘어설 수 있는 비책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당선되시기 전에 국회에서 옆자리에 계실 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중도 보수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진지하게 일회용 선거 전술로서가 아니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진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정부의 국정 방향도 또 제가 속해 있는 민주당의 어떤 당의 방향도 그렇게 확산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것이 이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서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중산층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는 해 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에서 지난 대선 때 사실은 다른 당에 계시다가 참여하신 보수 출신 정치인들을 가급적 저희가 성의 있게 역할하실 수 있는 공간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그뿐만 아니라 제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야당 의원님들과 야당의 지도부 이상 더 열심히 만나는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재 마음은 그렇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